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의 여성이랍니다. 남편과의 사이에 두 딸을 두고 있어요. 딸은 둘 다 중학생이고요. 남편과는 요리 동호회에서 만난 사이지요. 서글서글하고 솔직한 성격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먼저 제게 커피 한잔 하자고 다가왔죠. 양시연 씨죠? 제가 한식집을 운영하고 있어서 요리 동호회에 가입했어요. 시연 씨도 요리하시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 네, 요리에 관심이 많아요. 한식집을 운영하신다니 전문가시겠네요. 주방장이 알아서 하기는 하지만 저 역시 직업적으로든 취미로든 요리가 좋아서 동호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자신의 얘기부터 하면서 편안하게 접근해오는 남편이 싫지 않았어요. 성격이 솔직하고 편안한 사람이라서 남편의 주위에는 사람이 많이 모였답니다. 차 한 잔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서 같이 교회로 놀러도 나가고 다른 동호회 사람들과 같이 캠핑도 가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그러다가 남편이 제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너무 화려하지 않은 반지, 유난스럽게 크지는 않지만 희귀한 꽃들로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것 같은 꽃다발, 요란스럽지 않은 편안한 프로포즈였어요. 이렇게 남편의 성격대로 조촐하지만 정성을 다한 것 같은 프로포즈도 제 마음에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만남부터 프로포즈까지 모든 것이 참 자연스러웠어요. 양쪽 집안에서도 저희들을 다 마음에 들어 하셨죠. 남편은 시아버지가 하시던 한식집을 물려받아서 운영하고 있었어요. 규모가 꽤 되는 한식집이랍니다. 맛깔스럽고 깔끔한 분위기 덕에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었고요. 시아버지가 털을 잘 닦아 놓으신 덕에 가게는 잘 돌아가고 있었어요. 남편이 굳이 가게에 없어도 종업원들끼리 역할 분담이 잘 되고 있었답니다. 남들은 셋집에서 어렵게 시작한다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남편과 저의 공동 명의로 된 우리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할 수 있었죠. 저희 친정도 아버지가 전문 직종에 평생 종사하셨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겪어보지 않고 자랐죠. 그런데 사람 일이 그렇게 좋게만 흘러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잘 나가던 가게가 크게 타격을 받는 일이 생겼답니다. 다름 아니라 전 세계를 강타한 유행병 때문이었어요. 특히 사람 대하는 장사가 유행병 때문에 큰 타격을 받았죠. 남편의 사업도 예외가 아니었답니다. 남편의 사업은 그나마 규모가 있어서 어떻게 저떻게 버티고 있었지만 문을 닫은 작은 요식업자들도 많았죠. 저희 가게도 그저 버티고만 있을 뿐이지 큰 타격을 입었답니다. 어떻게든지 손을 쓰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어요. 유행병이 지나갈 때까지 버틸 자금이 필요했답니다. 자기, 돈 가진 것 좀 없어? 감염병이 아무래도 시간을 좀 끌 것 같아. 그때까지 버틸 자금이 필요한데 일단 급한 불 좀 끄자. 가진 거 있으면 다 좀 풀어놔봐. 나한테 그렇게 큰 돈이 어딨어. 마음에는 안 내키지만 친정에 부탁 한번 해볼게. 결혼해서 친정에다 손 벌리는 거 사실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친정 아버지에게 긴급 자금을 부탁드렸답니다. 왜 아까 아버지가 전문직에 종사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회계사 출신이셨답니다. 그러니까 장부 한 번만 보면 자금의 흐름을 통해서 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등을 조언해 주실 수 있는 분이셨죠. 아버지, 가게가 너무 힘들어요. 작은 가게들은 문 닫은 데도 많고요. 우리 가게는 규모가 큰 편인데도 휘청하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급하게 좀 도와주세요.
이 유행병 사태가 지나가고 나면 가게 매출이 좋으니까 금방 돌려드릴게요. 어떤 사업이건 언제나 좋을 수만은 없는 거란다. 유행병이 아니더라고도 말이야. 항상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 거야. 장서방한테 가게 장부 한번 가지고 오라고 해라. 자금 흐름을 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지. 그런 다음에 내가 어떻게든지 도와주마. 이 말을 듣고 저는 휴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답니다. 집에 와서 남편에게 그 말을 전했어요. 당연히 남편이 기뻐할 줄 알았죠.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정말 의외였답니다. 장인어른한테까지 가서 말을 했다고? 아니, 내가 언제 장인어른한테 돈을 부탁했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풀라고 했지. 아이, 정말 자존심 상하게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장인도 부모야. 거기다가 아빠가 회계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시잖아. 혹시 잘못 운영된 게 있으면 가르쳐 주시면서 융통해 주시겠다잖아. 그게 뭐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야? 아랫사람이 그러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하는 말씀인데. 글쎄, 그건 사업가로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내 말은 당신 돈 있는 거 풀어놓으라는 말이라니까. 당신 결혼 전에 저축한 돈 여태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알아. 그거 지참금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다 아는데 그걸 숨기고 이 급한 때 안 내놓겠다는 거야? 지참금? 그게 얼마나 된다고 그래. 그거 가지고는 가게 운영 자금으로는 턱도 없어. 그러니 아빠 말씀대로 장부 보여드리고 조언도 받고 자금도 융통받자. 응? 글쎄, 안 된다니까. 남이 우리 가게 장부를 왜 봐야 하는 건데? 남이라니? 우리 아버지가 남이야?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해? 돈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회계사시니까 그냥 좀 보자고 하셔도 보여드리면 도움될 텐데. 지금 가뜩이나 급한 중에 보여주면 조언도 해주시고 돈도 해주신다잖아. 남편이 이렇게 집요하게 장부를 보여주지 않겠다고 하자 제 마음속에 어느새 검은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 올랐답니다. 왜? 장부 못 보여줄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 내 돈을 갖다 넣더라도 마찬가지야. 내가 장부 좀 보자고 하면 그것도 안 보여줄 거야? 나도 우리 가게 자금 흐름이 어떤 건지 볼 권리가 있잖아. 가게 살릴 만큼은 안 되지만 나도 내 돈 털어놓을 테니 장부 좀 보자. 집구석에서 살림이나 하는 여편네가 가게 장부를 볼 일이 뭐가 있어? 애초에 같이 시작한 가게도 아니잖아. 그러면서 뭘 지금 와서 장부를 보자는 거야? 자기가 보면 뭘 알아? 쓸데없는 소리 말고 유행병 때문에 가게 문 닫게 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돈이나 내놔. 뭐? 여편네? 그게 도대체 어디서 배운 말 표현이야? 그리고 집구석이라니. 당신 도대체 어느 시대 사람이야? 그런 식으로 여성 비하하는 사람인 줄 몰랐어. 아무리 내가 처음부터 가게를 같이 시작한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같이 키워나가야 할 가게잖아. 그런 가게 자금이 어떻게 돌아가나 보자는데 그것도 안 보여주고 무조건 돈만 내놓으라니. 그게 말이 돼? 이거야 원. 아버지하고 딸이 아주 똑같으시구만. 도대체 무슨 의심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가게 돈으로 무슨 이상한 짓이라도 하고 있다는 거야 뭐야? 아이씨, 기분 나빠서 진짜. 망해서 길거리에 나 앉아봐야 정신 차리겠어? 그러니까 망하기 전에 전문가이신 아버지 도움 좀 받자는 거 아니야. 아버지야, 장부 한번 보시면 가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시는 분이시니 이 기회에 배우기도 하고 자금도 융통해 오면 좋잖아. 안 해주시겠다는 것도 아니잖아. 사실 새 운영 자금 투입 안 하고도 운영 문제만 바꿔서 버틸 수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아버지가 보시면 그럴 수도 있다니까. 왜 자존심이니 뭐니 하는 쓸데없는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네 정말. 아무튼 난 자존심 상해서 그렇게 안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다시 말하는데 길거리에 나 앉기 전에 가지고 있는 돈 다 풀어. 자기 정말 되게 이상하다. 왜 도대체 그렇게 장부 공개를 못 하겠다는 거야?
전혀 관계없는 남들이 보자는 것도 아니고 나하고 거기다 전문가인 아버지가 보자고 하는 거잖아. 합리적으로 생각해. 아버지가 보시고 나면 돈 투입 없이 운영 방식 개선만으로도 답이 나올 수 있다니까? 그래도 남편은 그야말로 요지부동이었답니다. 이쯤 되니 정말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도대체 가게 운영을 어떻게 하길래 저러나 싶더군요. 남편은 결국 고집을 부리면서 장부를 공개하지 않았답니다. 이 사람이 저를 반하게 만든 그 솔직하고 서글한 사람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장부 문제에 대해서는 완고하더라고요. 내가 식당에 나가서 좀 도와줄까? 식당 일은 내가 잘 모르긴 하지만 종업원 한 사람 월급이라도 줄일 수 있잖아. 인건비도 비싼 시절인데 사람 한두 명이라도 줄이는 게 낫지 않겠어? 말하자면 경영이 어려우니까 구조조정하는 것처럼 말이야. 뭐? 이번엔 경영에까지 간섭을 하시겠다? 같이 먹고 사는 일이 달린 문제에 자금 좀 투자하라니까 장부 깔아 경영에 관여하겠다. 장난이 아니네. 더러워서 참. 내가 언제 경영에 참여하겠다고 했어. 종업원 한두 명 역할이라도 해서 인건비라도 좀 줄여보자고 했지. 식당 서빙이라도 하겠다니까. 당신 말 맞다나. 나 집에서 살림만 하잖아. 그렇지 않아도 식당도 어렵고 해서 일자리 알아보려는 중이었어. 식당 종업원 2명 내보내고 내가 하겠다니까. 그게 어떻게 경영에 관여하겠다는 걸로 들려. 왜 도대체 사람 말을 그렇게 오해만 하는 거야? 왜 갑자기 가까운 사람이 낯설어질 때가 있죠. 어느 날 갑자기 내 남편이 아닌 것 같다, 내 마누라가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들 받으신 적 있으시잖아요. 제가 지금 딱 그랬답니다. 남편의 태도나 말투가 결혼 전하고 너무나 달랐어요. 낯선 분위기, 그것이 우리 집안 전체를 우울하게 덮고 있었어요. 꼭 처음 보는 남과 같이 살고 있는 느낌이었답니다. 그 장부 공개 문제 가지고 다툰 후 우리 사이가 살짝 냉랭해졌죠. 그렇게 내 남편이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사는 것 같은 느낌 속에서 약 3개월가량이 흘러갔어요. 사실 집에만 있기도 뭐해서 식당에 나가서 일이라도 도울까 하던 참이었어요. 경영에 간섭하겠다는 생각은 하지도 않았지만 당연히 부부 사이니까 공개할 것은 공개할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남편은 가게 일에 대해서 뭔가 저에게 공개된다는 것에 희한하게도 강한 거부감을 보이더라고요. 장부 공개도 싫다. 경영에 손대려고 하는 거냐? 다른 집은 보통 이런 경우 부부가 같이 경영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것이 많은지 이제는 정말이지 남편이 수상해졌답니다. 이런 와중에 남편 아침 챙겨 내보내고 하루 종일 살림에만 매달리면서 남편 들어올 때 기다리고 하는 일이 즐거울 리가 없었죠. 식당에 나오지 말라고 길길이 뛰다시피 하니까 저도 일자리를 좀 알아보자 싶었어요. 아버지, 저 어디 일자리 하나 소개해 주실 때 있으세요? 장서방이 제가 식당에 나가서 일하겠다는 것도 별로 좋아하질 않네요. 그냥 손 놓고 있는 것보단 나가서 일이라도 하고 싶어요. 정서방이 네가 식당에서 일을 하는 것도 싫어한다고? 그거야 집사람 힘든 일 시키는 게 미안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니? 아니면 다른 문제라도 있다는 거야? 미안해서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나가서 인건비라도 줄여보겠다고 하니까 경영에 간섭하려는 거냐고 거품을 물다시피 했다니까요. 아버지가 도와주시겠다는데도 장부 공개 안 한 사람이잖아요. 아버지,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종업원 일을 하겠다는데도 경영에 간섭하려고 그러는 거냐고 오버를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집에만 있기도 뭐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소개해 주신 한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마침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상담직이었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 사람 밥벌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다녔죠.
그런데 어느 날 퇴근길이었어요. 집으로 가기 위해 골목 안쪽으로 꺾어 들어갔을 때 바로 그 앞에서 큰 싸움이 벌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다가가면서 보니 싸움이 아니라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맞고 있는 것 같았죠. 웬 남자 하나가 여러 사람 가운데 둘러싸여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 남자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차고 장난이 아니었답니다. 덜컥 겁이 났지만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맞고 있다니 가서 말려야겠다고 생각하고 떨리는 발걸음을 그쪽으로 떼었죠. 가보니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놀라고 말았어요. 맞고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거든요. 저는 다급하게 핸드폰을 꺼내 들었죠. 이게 뭐 하는 짓들이에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자기야, 그러지 마, 어? 신고하지 마. 제발 신고하지 말라니까. 집단 구타를 당하고 있으면서 신고를 하지 말라니요.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저는 그래도 신고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전화기 버튼을 눌러서요. 갑자기 남편이 두들겨 맞아서 아픈 몸일 텐데도 벌떡 일어나 제 핸드폰을 뺐더군요. 빨리 돈 갚으란 말이야, 임마. 이 새끼 이거 남의 돈 갖다 쓰고 말이야. 연락 끊고 잠수 타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다음 날짜까지 못 갚으면 그땐 아주 죽을 각오하라고. 앞으로 연락 안 되면 바로 가게 쳐들어가서 다 부셔버릴 테니까 또 잠수 탈 생각하지 마, 임마. 남의 돈을 빌려 썼으면 갚아야지. 사장님이라면서 그 돈도 못 갚으시나? 남편을 둘러싸고 구타하고 있던 남자들이 이렇게 거친 말을 내뱉고 사라져버렸어요. 어떻게 된 거야, 자기야? 저 사람들 누구야? 남편이 대답을 못하더군요. 남편의 코에서 코피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바닥에 뒹굴어서 꼴은 엉망이었죠. 돈 갚으라는 거 보니 저 사람들한테 돈 꿨었어? 그렇다면 저 사람들 악질 사채업자들이네. 신고를 했었어야지. 찾아와서 폭력까지 행사할 정도의 사채업자들이라면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질 나쁜 사채업자들이 분명했어요. 어쨌든 엉망이 된 남편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죠. 자기 사채 썼어? 왜 사채까지 끌어다 쓰는데? 사업이 도대체 얼마나 어려운 거야? 얼마나 어렵길래 저런 사람들하고 돈거래를 하냐고. 내가 말했잖아. 그러니까 가진 돈 좀 풀라고 말이야. 내 말 안 들었으니까 이런 일도 생기잖아. 진작 가진 거 내놨으면 이런 일이 왜 생겨? 남편은 마치 지금의 모든 문제가 제 탓인 것 같이 말을 하더군요. 그럼 사채 끌어다 쓴 게 내 탓이란 말이야? 내가 분명히 말했지. 나하고 아버지한테 장부 공개하고 도움 받으라고 말이야. 그걸 거절한 건 당신이야. 그래놓고 내 탓을 해? 아이씨 정말. 장부 공개 자존심 상해서 안 한다고 했지. 장인하고 당신이 안 도와주는 이상 나는 식당 살리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사채까지 끌어다 쓰는 수밖에 없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여전히 낯선 남편의 말투. 그래서 저는 침착하게 남편을 설득하려고 했죠. 아까 그 사람들 사람 패는 거 보니까 죽자사자 패던데 경찰에 신고해서 신변 보호받고 딱 갚아줄 것만 갚아주자. 사채업자들이니까 당연히 불법이자 받았을 거 아니야. 연이율 20% 이상은 다 불법이란 말이야. 경찰에 신고하고 원금 더하기 20% 이하만 갚아주자고. 원금이 얼만 줄 알고 그런 얘기를 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약속한 이자 안 갚으면 나를 가만히 둘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전에 좀 도와달라고 했잖아. 그걸 무시한 건 자기하고 장인어른이야. 남편의 이런 말이 제 귀엔 기가 막히게만 들리더라고요. 아니 안 도와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장부 공개하면 조원 더하기 자금까지 해주겠다고 했는데 저하고 우리 아버지 탓을 하다니요. 이쯤 되면 여러분은 뭘 상상하시겠어요?
도저히 장부를 공개 못할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건 남편의 툭하면 거론하는 자존심 문제가 절대 아니었어요. 뭔가 구린 게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기, 제대로 실토해. 특별히 장부 공개 못할 이유가 있는 거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도와주겠다는데도 공개 안 하고 사채까지 끌어다 쓰는 거 아니야. 그런 위험까지 감수하고도 공개 못하는 걸 보면 자기 분명히 뭔가 나한테 감추고 있는 게 분명해. 그게 뭔지 빨리 털어놔. 아이, 도대체 뭘 의심하고 이러는 거야?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어? 자존심상 못한다니까. 왜 내 가게 경영 실태를 남한테 다 털어놔야 하냔 말이야. 나라면 다 털어놓고 정당하게 도움받을 거야. 가게 경영 문제 말고 또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해. 당신 혹시 가게 돈 다른 데다 썼어? 그리고 이렇게 해결 못해서 장부 공개도 못하고 경영 실태도 공개 못하는 거지. 길거리 지나가는 개한테 물어봐도 이건 상식이야. 아니, 옆집 개 있으니까 가서 한번 붙잡고 물어보자고. 자존심 때문에 가게로 그런 사람들이 쳐들어올 각오까지 하고 집단 구타당하고 생명의 위험까지 느끼면서 산단 말이야? 이걸 도대체 누가 이해하냐고. 남편의 입에서 벌써 몇 번째 여성을 비하하는 말이 튀어나왔답니다. 결혼 전에 남편에게서는 전혀 느낄 수 없었던 부분이었어요. 차에 태울 때는 늘 문을 먼저 열어주고 식당에 가면 의자까지 편하게 앉을 수 있게 당겨주고 하던 사람이었죠. 동호회 여성 회원들에게도 그렇게 친근하게 잘 대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인기도 좋았고 금방 임원을 맡기도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결혼을 하고 나면 안 보이던 게 보인다고 했던가요? 그래서 살아보고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연애만 하고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을지도 모르죠. 말투, 태도, 그리고 사고 방식까지 결혼 전과 그리고 비교적 최근까지 알던 내 남편이 아니었답니다. 에이씨, 이렇게 그놈들한테 맞고 있는 걸 봤으면서도 돈 안 내놓겠다고 할 거야? 당신도 장인도 그럴 거란 말이지? 응, 절대로 못 줘. 당신 분명히 경영 악화 말고 다른 이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사채까지 끌어다 쓰는 어려움을 무릅쓰고 장부 공개 안 하는 거지. 그것만 공개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말이야. 그 장부에 뭐가 써 있길래 이러는지 정말 궁금하네.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건데? 남편은 끝까지 자기는 잘못한 게 없으며 자존심 때문에 장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버텼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사이는 살짝 냉랭한 게 아니라 남극에서 사는 것처럼 얼어붙어 버렸죠. 이렇게 말 안 통하는 이상 나 자기하고 한 방 못 써. 우리 당분간이라도 따로 있자고. 자기가 저쪽 방으로 가. 안방엔 내 짐이 더 많으니까 내가 있을 테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이젠 잠자리까지 거부하겠단 말이지? 분명히 말해두는데 이거 이혼 사유야. 아무 이유 없이 잠자리 거부하는 거 말이야. 아무 이유 없이? 사채를 끌어다 쓰고 그걸 해결 못해서 두들겨 맞으면서도 장부 공개도 못하겠고 무조건 돈이나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유가 없다는 거야? 글쎄, 내가 늘 얘기하지만 지나가는 걔한테 물어보라니까? 걔가 뭐라고 그러나? 당장 이혼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남편의 입에서 이혼 사유라는 말까지 등장했답니다. 그러면서도 장부 공개에 대한 완고한 입장은 변하지 않았죠. 그러니 제 머릿속에 검은 구름은 더욱 뭉게뭉게 피어날 수밖에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각자 밥을 먹고 직장으로 향했죠. 이렇게 남극에 있는 기지처럼 차가운 분위기의 우리 집에 시어머니가 찾아오셨더라고요. 남편이 사채업자들한테 얻어맞고 들어온 날로부터 며칠 안 지났을 때였어요. 오영이한테 말 다 들었다. 너 식당이 어려워서 망하기 직전이라 도와달라고 하는데도 모른 척 했다면서? 너 가지고 있는 돈 어서 내놔라. 네가 그 식당 때문에 밥을 얻어먹고
이렇게 안락한 집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 정도도 못하겠단 말이야? 남편이 어려우면 당연히 아내가 도와야 하는 거 아니냔 말이야. 어서 돈 풀지 못하겠니? 어머니, 저 돈 안 내놓겠다고 한 적 없어요. 장부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영 실태 알게 해주면 도와주겠다고 저도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죽어도 공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분위기 보니까 단순히 경영 악화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 이 사람한테 분명 다른 문제가 있다니까요. 식당 경영에 쓸지 다른 데로 갈지 모르는 돈을 어떻게 내놓겠어요. 돈 주면 어련히 알아서 쓰겠니? 너희 아버지도 참 답답하시구나. 아니 사위도 자식인데 자식이 사업 망해간다는데 그거 하나 못 도와줘? 이런 경우에는 처가에서도 도와야 한다. 네가 지금 식당 어려운 거 다 해결 못하겠다면 친정에 가서라도 구해오너라. 저희 아버지 돈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안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장부 공개하면 경영에 대한 조언도 해주시고 자금도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이셨어요. 도대체 경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얼마나 필요한지 알아야 도움을 줄 거 아니겠어요. 지금이라도 장부 공개하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실 거고 저도 가진 거 얼마 없지만 다 내놓을 각오 돼 있어요. 아니, 장부야 경영하는 사람이나 알면 되는 거지 그걸 왜 공개를 해? 처가 사람이라는 분들이 그냥 그 정도 돈 좀 달라고 해도 주겠다. 근데 무슨 조건이 그렇게 많어? 우리 애가 자존심이 상해서 그건 못하겠다지 않니? 그걸 공개하고 안 하는 게 뭐 그리 중요하다더냐? 그러니 두말 말고 돈이나 내놔라. 네, 자존심이 상하면 그냥 계속 상하라고 하세요. 자존심만 상하나요, 어디? 요즘 보니까 몸도 성한 데 없이 상하겠던데요. 이래도 자존심을 내세우는 건 누가 보더라도 거짓말이에요. 필시 다른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리고요, 그렇게 급하면 어머니가 좀 도와주세요. 왜 꼭 저와 제 친정에서만 도와줘야 되는데요? 본가에서 해주시는 게 오히려 당연한 거 아닌가요? 뭐야? 네가 우리 집 같은 집에 시집을 왔으면 고마운 걸 알고 고분고분하게 내놓으라면 내놓을 일이지. 이런 어려운 와중에 이유를 따져? 내 아들이 나한테 와서 울면서 말하더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도 너하고 처가에서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말이다. 나는 돈 없다. 너하고 네 친정에서 해결해. 글쎄, 지금 상황에서는 저도 아버지도 못 도와줘요. 차라리 가게 닫고 어디 취직해서 성실하게 일하라고 하세요. 뭔가 구린 게 있는 걸 뻔히 아는데 어떻게 도와주라는 말이에요? 다음 순간 시어머니가 정광석화처럼 저에게 덤벼들어 머리채를 잡고 늘어졌어요. 머리채를 잡은 그 힘에서 뭔가 절실한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공개를 안 하고 돈만 내놓으라는 것에는 분명히 절실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머리채를 잡힌 그 순간에도 느껴지더군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집안을 한바탕 휘집어 놓고 가고 나서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어쩌다가 제 결혼 생활이 이렇게 됐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끊임없이 집으로 기어 들어오기는 하는데 끈질기게도 제게 돈을 요구하는 거였죠. 시어머니가 나타나서 저한테 행패를 부리고 간 것은 확실히 역효과였어요. 그 이후로 더 이 인간한테 돈을 만들어줘서는 안 되겠구나 싶었다니까요. 저한테 찐득이처럼 돈에 내라고 붙었다가 여기저기 전화를 하는 일이 이 인간의 요즘 집에서의 일과였어요. 어디다 그렇게 전화를 걸어대는가 궁금해서 잠시 전화를 엿들어 보았죠. 나야. 내가 말이야. 식당을 좀 확장하려고 하는데 말이야. 자금이 좀 딸리네. 좀 융통해주면 우리 집 사람이 해결해준다고 하네. 알다시피 우리 집 사람 친정이 좀 사는 집이잖아. 하루는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얼른 들어가서 전화기를 뺏어 버렸죠. 여보세요? 저 장우영 씨,
안사람 되는 사람인데요. 저 이 사람한테 돈 해결해 준다고 말한 일 없어요. 그리고 저희 친정에도 돈 없고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남편이 저를 칠 듯이 방방 뛰더군요. 당신 같은 여자를 내가 뭘 보고 데리고 사는지 모르겠다. 남자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말이야. 고분고분하기를 하나. 거기다가 인물이 잘났나. 뭐 하나 볼 게 있어야지. 당신 같은 남자를 내가 뭘 보고 데리고 사는지 모르겠어. 여자 알기를 돈 만들어내는 기계로 보고 말이야. 자상하기를 하나. 거기에다 인물이나 잘났나. 남자라고 뭐 하나 볼 게 있어야 말이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죠. 저는 남편이 하는 말에 그대로 대꾸해 주었는데 남편은 그게 더 약이 오르는가 봐요. 갑자기 제 뺨에 불꽃이 확 튀더군요. 다음 순간 저는 손톱으로 남편의 얼굴을 위에서 아래로 그어버렸죠. 남편이 순간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물건이 날고 손이 왔다 갔다 하고 그야말로 싸움판이 한판 벌어졌답니다. 남편이 그러고 나서 얼굴에 오선지를 그린 채로 휙하니 집에서 나가더군요. 새벽녘쯤에 기어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시어머니가 또 찾아왔답니다. 너 인연, 네가 감히 내 아들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내? 그러고도 네가 무사할 것 같으냐? 그리고는 소파에 있는 쿠션을 들어서 제게 던지는 거였어요. 저는 쿠션을 바닥에 놓고 침착하게 말했죠. 네, 저 무사할 거예요. 저 무사할까 안 할까 걱정 마시고 어머니 아들이나 잘 챙기세요.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짤막하게만 대답하고 집에서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갔을 시간을 계산해서 집으로 들어왔죠. 집에 들어오자마자 집 전화가 요란하게 울리더군요. 애미야, 아까는 내가 잘못했다. 아들 얼굴에 손톱 자국 난 거 보고 화나는 애미가 어딨겠니? 그래도 내가 너한테 너무 심했던 것 같구나. 아까 내가 한 말이랑 행동은 다 잊어버리고 말이다. 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애비 돈 좀 해줘라. 식당이 살아야 너도 먹고 살고 애들 제대로 키울 거 아니냐. 요즘 애들 키우는데 돈 어디 한두 푼 드니? 그러니까 너하고 네 친정하고 돈 합쳐서 이번에 한 번만 도와주도록 해라. 은근히 회유하는 말투였죠. 어머니 잘못하신 거 없어요. 그깟 쿠션이야 맞아도 아프지도 않던데요 뭐. 손톱 자국 난 거 보고 화나셨어요? 아유, 인수대비처럼 저한테 사약이라도 한 사발 보내시지 그러셨어요 왜. 네, 좋은 게 좋은 거죠. 저 분명히 애들 아빠 도와주겠다니까요. 그러니까 장부 공개하라고요. 그러면 저도 저희 친정아버지도 도와주시겠다고 했어요. 그 간단한 일을 안 하고 그 고생을 왜 하는 건데요. 먼저 저 뺨 때린 일은 말 안 하고 손톱 자국만 가서 보여드린 모양이네요. 더 긁어주려다가 그걸로 끝낸 거니까 다행으로 아시고 그만 끊으세요. 이렇게 말하고 저는 전화를 팅하고 끊어버렸답니다. 그런데 아들이 시어머니를 닮았는지 시어머니가 아들을 닮았는지 둘 다 엄청 집요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계속 찾아오고 전화를 걸어대고 남편 역시 돈 달라고 계속 저를 닥달하는 것이었죠. 물론 모른 척했지만 이것도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 이혼을 생각했답니다. 물론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 사춘기가 조금 지난 나이였어요. 아직은 예민할 때죠. 당연히 아빠가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엄마 아빠가 매일 이렇게 싸우는 모습만을 보여주고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혼을 하고 엄마 혼자로도 충분히 지켜줄 수 있다는 확신을 주면서 환경을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이죠. 아빠와 할머니가 계속 저를 괴롭히면서 돈 타령하는 것을 아이들이라고 모를 리가 있나요? 요즘 아이들 생각보다 상당히 성숙하거든요. 엄마, 아빠 혹시 바람 피워?
그게 무슨 말이냐, 갑자기? 요즘 맨날 오밤중에 들어와서 전화통만 붙잡고 살잖아. 그리고 엄마랑은 싸움만 하고. 그래서 우리 둘이 혹시 아빠가 바람 피우는 거 아닌가 생각했어. 그런 거 아니지? 큰딸 아이에게서 이런 질문을 받고부터 저는 이혼 생각이 더욱 굳어졌어요. 아이들도 지금 이런 환경이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지? 엄마가 곧 상황 정리하고 조용히 살게 해줄 테니까 너희들은 그저 안심하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엄마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남편과 그렇게 싸우고 난리를 칠 때도 울어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딸아이의 이런 말을 들으니 왜 이렇게 눈물이 나던지요. 부모로서 너무나 미안했어요. 그래, 어떻게든지 빨리 이혼 절차를 밟아서 아이들에게 평화로운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겠다 다시 한번 결심했지요. 그러는 사이에도 남편과 시어머니는 끊임없이 돈 타령을 했답니다. 그렇게 장부 내놓으라고 요구를 해도 요지부동이면서 말이에요. 밖에서 무슨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답니다. 정말 수상한 장부가 아닐 수 없었어요. 그 안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길래 그토록 돈이 필요하다면서 보여주길 거부하는 걸까요? 이제 남편은 아예 집에 틀어박혀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돈을 꾸기에 여념이 없었어요. 과연 이 남편이 결혼 전에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일까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죠. 그토록 자상하고 다정하던 남편, 지금은 행동도 말투도 달라져 버린 남편. 갑자기 서러운 생각이 가슴속에서 밀려왔고 더불어 분노도 치솟았죠. 어느 날 작은 방에서 남편이 계속 전화를 해대면서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저는 식탁에서 커피 한 잔을 앞에 놓고 있었죠. 그런데 누가 돈을 빌려준다고 했는지 남편이 신이 나서 외출을 하더군요. 남편이 문을 열어놓고 나간 그 방, 창문까지 열어두었던지 찬바람이 그 방에서 새어나오는 것이었어요. 문을 닫으려고 그 방까지 갔지요. 그러다가 저는 남편의 컴퓨터가 꺼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았답니다. 화면 보호기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마우스로 클릭을 해보니 남편이 컴퓨터를 끄지 않고 그냥 나간 것이었어요. 거기 떠있는 화면은 놀랍게도 바로 남편의 주거래 은행이었답니다. 얼마나 신이 났으면 주거래 은행을 로그아웃하지 않고 외출해 버린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의 입출금 내역을 모두 다 살펴볼 수가 있었답니다. 세세히 살펴보기도 전에 수상한 점들이 여기저기서 발견되었어요. 저는 남편의 돈이 전혀 모르는 곳으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어딘지 알 수 없는 곳이었어요. 지인에게 부탁해서 믿을 만한 흥신소를 한 군데 소개받았어요. 사모님, 사장님 가게 사정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많은 돈을 버셨더군요. 가게가 유행병 때문에 어느 정도 타격이 있긴 했지만 워낙 규모가 있고 많이 알려진 식당이라서 그 타격이 견딜 만한 것이었어요. 그러면 어디에 그 돈을 다 쓴 거예요? 모르는 곳으로도 많이 빠져나갔던데요. 일단 번 돈의 대부분을 코인에 투자하셨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번 돈을 거의 코인 때문에 날리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못합니다만. 뭔데요? 숨김없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아야 대처를 할 거 아니겠어요. 두 집 살림을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떤 젊은 여자분에게 고가의 오피스텔을 마련해 주시고 생활비도 꼬박꼬박 대셨던 것 같아요. 그저 생활비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액수예요. 그러니까 뭔가요? 남편이 가게가 망해간다고 죽는 소리를 하는 것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것이었죠. 뿐만 아니라 어떤 여자의 스폰서 노릇까지 해주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코인으로 돈을 다 날려서 그 여자한테 돈을 못 주게 되니까 아마 사채 시장에 손을 대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을 제정신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한마디로 미친 사람이라고밖에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의 정체가 저를 또 망연자실하게 했지요. 식당에서 오래 근무하던 주방장의 대학생 딸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조카뻘밖에 안 되는 아이에 스폰서 노릇을 했던 것이었어요. 주방장님이 계시는데도 그 딸하고 사장님 사이가 불륜관계로 발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그 여자분하고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서 스폰서 노릇을 하고 계셨고요. 그러면서 흥신소 직원이 내미는 사진에는 둘이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장면과 식당 영업이 끝나고 다들 퇴근한 후 식당에서 애정 행각을 벌이는 등 불륜을 증명할 만한 여러 가지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가게에 나가서 일하겠다는 것도 반대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미친 쓰레기 같은 인간. 이런 말도 아까운 남편놈의 이중생활에 저는 정말이지 머릿속에서 천둥 번개가 쳤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돈이 없다고 난리를 친 것이었고 당연히 장부를 보여줄 수가 없었을 테지요. 그러니까 장부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면 저나 친정아버지가 그 더러운 돈을 보태줬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그 생각을 하니 치가 떨리더군요. 저는 흥신소 직원의 설명을 다 듣고 나서 생각에 잠겼답니다. 이 인간을 어떻게 하면 박살을 내버릴까 하고요. 우선은 친정에 이 사실을 알리고 이혼을 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미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좀 앞당겨야 할 것 같았어요. 엄마,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결혼해서 잘 살아야 했었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이거 보세요. 이 인간이 이런 인간이에요. 흥신소 직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자금 거래 내역을 모두 친정 부모님께 보여드렸어요. 그렇게 어렵다면서 장부 안 보여주겠다고 고집 부릴 때부터 내가 어느 정도는 알아봤다. 사실 장부 안 보고도 돈 빌려줄 수 있었어. 그런데 장부 안 보여주겠다는 태도에서 뭔가 좀 찔리는 게 있구나 싶더구나. 그래서 고집스럽게 보자고 했던 거야. 아버지도 저도 뭔가 구린 게 있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설마 이 정도까지였는지는 예측할 수 없었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친정에만 알려드릴 수는 없었죠. 시댁에도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자료를 다 보여드렸어요. 어머니, 보시죠. 아들이 어떤 데다 돈을 쓰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던데요. 그것도 자기가 데리고 있는 주방장에 대학생 딸하고 바람이 났어요. 집도 만들어주고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거액의 돈을 주고 난리도 아니네요. 그런데도 저나 친정이 어려울 때 도와야 한다고요? 식당에서 번 돈 그리 적지 않았어요. 그런데 코인에 투자한다고 다 날리고 그리고 이 여자한테 돈 대주느라고 여기저기 돈 꾸다가 결국은 사채까지 손을 댄 거였다고요.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가관이었어요. 네가 얼마나 고분고분하지 못하고 여자 같지 않았으면 걔가 딴 아이를 받겠니? 여자랑 그저 고분고분하고 아이 잘 낳으면 되지. 사업이 어렵다는데도 장부나 내놓으라고 하고 처가도 마찬가지고 어디 붙어 살겠니? 내가 남자라도 너 같은 애 안 데리고 산다. 하하, 남편의 여성을 비하하는 그 발언들의 출처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바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군요. 여자랑 그저 집안에서 고분고분하고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잠자리나 해서 아이나 낳고 이런 존재로 보시는 것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시어머니는 제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안 했답니다. 그런데 시누이들이 뜬금없이 마구 화를 내는 거예요. 오영이가 돈 빌려달라고 해서 큰돈을 만들어줬는데 이거 그럼 못 받는 거예요, 엄마? 이거 최서방 몰래 해준 돈이란 말이에요. 어떡하면 좋아? 최서방이 알면 나 쫓겨나요. 나도 돈 해줬어요.
올케가 곧 만들어줄 테니 기다리라고. 가게가 어려우니 그때까지만 쓰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올케가 물어내야 되겠네. 올케가 돈 만들어준다고 약속했다고. 틀림없이 말했다고. 그래서 믿고 만들어준 거였다니까. 작은 형님, 저 그런 적 없고요. 저나 저희 친정아버지나 장부 공개해서 경영 상태 알기 전까지는 절대로 못 도와준다고 처음부터 못빠가 말했어요. 엄청 졸라댔죠. 그 바람에 사이도 안 좋아졌고요.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있다는 것도 그 자료에 다 나와 있잖아요. 사채 때문에 얻어맞고 도망 다니는 것도 제가 다 안다니까요. 작은 시누이가 큰 시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어요. 작은 시누이도 적지 않은 돈을 남편에게 건넸던 모양이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이런 식으로 남편의 행적에 대해서 시댁에 통쾌하게 폭로했답니다. 흥신소에서 알아봐 준 바로는 그 스폰녀의 오피스텔이 남편 명의더군요. 사채업자한테 맞으면서도 끝까지 스폰녀 오피스텔은 팔지 못하고 남겨놓았더라고요. 참 가지가지하는 인간이었어요. 저는 이미 이혼 소송과 위자료 지급 소송을 준비하면서 재빨리 그 오피스텔과 식당에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였어요. 다른 곳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였죠. 자, 이젠 다 들통이 났네. 어디 한번 뭐라고 시원하게 변명이라도 해보시지. 벌어다가 코인하고 위자료 물어주는데 다 쓰겠구나. 나한테 위자료 적지 않게 물어줘야 되니 불쌍해서 이 일을 어떡할까 몰라. 사채빚, 은행빚 등등 해서 식당도 곧 넘어가 버릴 판인데 앞으로 뭐 해먹고 살 생각이셔? 뭐 그 스폰녀가 이제 당신 먹여 살리겠다고 안 하려나 몰라. 그만큼 뜯어갔으니 말이지. 근데 과연 그럴까? 그 어린 게 직업적으로 남자들 홀려 뜯어먹는 여자 같던데 말이야. 내가 확인한 바로는 남자친구 따로 있던데? 그쪽도 좀 사는 집 아들이라던데? 얼굴 반반한 거 하나 믿고 그런 짓 전문적으로 하고 다니는 여자더라고. 끼리끼리 아주 잘 만났어. 뭐라고? 그 여자 나쁘게 말하지 마. 뭐 남자친구? 당신이 지금 아무 말이나 막 지어내서 그 여자를 헐뜯는 모양인데 그 여자 정말 내가 꿈에 그리던 여자였다고. 그런 여자를 좀 늦게 만난 것뿐이야. 이제 곧 살림 합칠 거야. 저는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주둥이를 주먹으로 펑 날려주었답니다. 순식간에 입술이 터지고 피가 나더군요. 사채 업자들한테 맞고 저한테 맞고 요즘 남편 순환 시대죠. 가만히 있자 생각해보니 그러니까 뭔가요. 저하고 결혼한 건 순전히 제가 가지고 있는 지참금과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우리 친정집 때문이었던 것 같았어요. 이거 정말 불쌍해서 못 봐주겠네. 내가 오피스텔이랑 그 집안의 유채 동산까지 모두 가압류해버렸거든? 가봐. 다 빨간 딱지 붙어있을 테니까. 요즘 그 여자하고 연락 안 되지 않아? 친구들하고 태국 파타야에 여행 보내줬어. 여행하면서 방해받고 싶지 않다고 해서 전화 안 하고 있을 뿐이야. 내가 알아본 바로는 그 여자 지금 파타야에 남자친구하고 같이 있대. 언제 들어올런지 날 위해 일해주는 분들이 알아봐 놨으니까 그때 공항에 나가봐. 누구랑 같이 들어오나 구경도 할 겸해서 말이야. 저는 시집뿐만 아니라 지인들에게까지 이 사실을 모두 폭로해버렸답니다. 우선 그 가면을 쓰고 다니던 동호회 이 사실을 모두 폭로해버렸죠. 그런데 동호회에서도 새로운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답니다. 이 인간이 최근에 동호회 사람들에게 돈을 꿔달라고 하도 전화질을 해대서 남편놈의 전화는 이제 안 받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겠죠. 돈이 급한 판국에 어디는 전화를 안 걸었겠어요. 그런데 동호회 사람들 중에서는 몇몇 사람이 남편놈에게 돈을 빌려주었던가 봐요. 그런데 그 액수가 다행히 그다지 크진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는 사람에게는 모두 조금씩이든 많이든 돈을 꿔었나 봐요. 말이 꾼 거지 대부분은 안 갚는 것 같다고 흥신소 직원들이 알려주더군요. 사방에서 남편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죠.
참, 그 생각이 나네요. 돈 내달라고 난리를 칠 때 남편과 저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고 했거든요. 집에 대출 같은 게 걸려 있는 것이 찜찜해서 제가 죽어도 안 된다고 해서 막았었지요. 이혼 소송과 위자료 소송에서 이기면서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집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스폰녀가 거주하고 있는 남편 명의 오피스텔도 재산 분할로 일부 가져왔고요. 그리고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해서 최대한 받아냈답니다. 통장에 남편이 준 돈과 또 다른 남자친구가 준 돈이 상당하게 저금되어 있더군요. 그 스폰녀의 집, 즉 식당 주방장의 집에도 모두 폭로해 버렸어요. 아이, 사모님, 말도 안 됩니다. 우리 딸한테 집안이 부유한 친구가 있는데 그 오피스텔에서 같이 자취를 하겠다고 해서 나간 거였어요. 그래서 나가라고 허락해 준 거고요. 그런 주방장에게도 애정 행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주방장이 보고 눈물을 흘리더군요. 오랜 기간 식당을 위해서 일해준 주방장님에게는 안 됐지만 빨리 폭로를 해야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들지 않을 것 같았기에 폭로한 것이었답니다. 그리고 아이들 양육권 문제도 저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났어요. 양육권과 친권 모두 제게로 넘어왔죠. 이제 남편에게 남은 것은 없었답니다. 아니, 사채의 빚이 남아있었네요. 사채 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왔어요. 남편이 집에도 못 들어오고 어딘가로 도망을 다니는 것 같았죠. 꿈에 그리던 여자는 꿈속으로 떠나버렸고 사채의 빚이나 껴안고 살게 생겼어요. 내가 말이야 여보, 내가 이제 딴 생각 안 하고 열심히 일할 테니까 한 번만 도와줘. 장부도 다 보여줄 거고 경영 상태 다 공개할게. 제발 식당만 빚쟁이들한테 넘어가지 않도록 한 번만 도와줘. 장인어른한테 도와달라고 한 번만 말씀드려줘. 그리고 우리 이혼은 하지 말자. 내가 잘못했어. 어? 제가 바보인가요? 그 말을 믿게요. 아, 그러셔? 이제는 장부 공개하든 뭘 공개하든 아무 상관 없으니까 알아서 제기를 하든 사채업자들 피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든 맘대로 하셔. 나하고는 이제 상관도 없는 일이니까. 그 꿈에 그리던 여자 통장에 돈 꽤 있던데? 원래 당신 돈 아니었어? 좀 도와달라고 해봐. 뭐 내가 압류해놔서 잘 안 되긴 하겠지만 말이야. 그렇게 남편과 헤어졌답니다. 그리고 저는 오직 아이들과 일에만 신경 쓰면서 잘 살고 있어요. 상담 집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해볼까 해서 그런 쪽을 공부하는 대학원에 진학했죠. 남편 소식에 대해서는 뭐 궁금하지도 않았지만 시누이들이 울며 불며 돈 때문에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알게 되었어요. 시누이들한테는 큰 돈이었죠. 저더러 좀 도와달라는 것이었어요. 안 됐긴 했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답니다. 시누이들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식당도 모두 다 빚쟁이들한테 넘어가고 일용직으로 전전하면서 사채업자들을 피하고 있다더군요. 미친 사람의 말로였어요. 아이들과 저만 함께 지내는 이 평화가 새삼 고맙다는 생각이랍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